한민족을 천손민족, 단지파라고 합니다.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천손민족, 창조주의 순수한 에너지를 가진 단지파, 한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서 기원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새하늘 새 땅에서 힘차게 날고 싶은 빗생TV의 빅버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빗생TV 스타 강사 코너에서 영혼의 여행과 진화, 인간의 의식과 감정에 대한 대주제를 가지고 12가지 작은 주제로 나누어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인간의 내면에 가진 기본적인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2가지 기본 주제에서 연관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늘의 자손으로 한반도 지역에 태어나 살고 있는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후천의 시대 한민족의 비밀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새로운 정신문명의 시대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정신문명의 중심이 한반도와 한민족인 이유, 그리고 한반도에 태어난 영혼들에게 숨어있는 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한국인의 정체성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꽤 아름답고 유명한 산들이 참 많이 있죠.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지역의 역사나 소개글을 보면 무슨 산의 전기를 바다와 같은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큰 산이나 큰 강과 같은 자연으로부터 그 지역의 특별한 기운이 전해진다는 믿음과 정서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자연과 그 자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전해지고 있으며 서로 에너지를 교류하고 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큰 산과 같은 자연에서 전해지는 특별한 기운이나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전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또는 하늘과 에너지를 교환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오운육기의 에너지가 경락을 통해 신체의 장부나 기관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에너지 교환도 있으며 산이나 강, 바다 같은 자연 환경이 특정 국가, 민족 또는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측면의 에너지 공급 또는 특별한 기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과 보이는 세계인 자연과 인간이 에너지를 통해 함께하며 그 지역의 고유한 기질적 특성을 만들고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늘은 어떤 지역, 국가 또는 민족에게 필요한 특별한 에너지와 기운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정서와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운과 에너지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한민족의 정서와 정체성을 형성해 온 기운은 한민족의 정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늘은 한반도에 하늘의 정기인 천기, 지기, 인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여기서 천기, 지기, 인기에 대해 구분해 보겠습니다. 천기, 지기, 인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특별한 기운이나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천기는 민족이나 국가의 문명,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기운, 지기는 특정 지역이나 지방의 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결정하며 인기는 사람의 성격이나 민족의 기질을 형성하게 하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정기,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천기, 지기, 인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은 한 국가를 탄생시키고 한 국가의 정체성과 국토의 경계를 규정하고 그 나라의 국민성을 결정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천기, 지기, 인기라는 그 지역에 공급하는 에너지를 통해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공급되는 에너지 속에는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명과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징과 풍토와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패킹된 에너지를 그 지역에 설치된 무형의 기계장치를 통해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지역에 태어나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즉 사람들에게는 다른 민족과 인종들과는 구분되는 각각의 개성을 가진 개체성과 고유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같은 인기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깊은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한민족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맥을 지켜오게 한 하늘의 전기는 어떻게 공급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빛의 생명나무 채널을 통한 하늘과의 소통 속에 한반도에 공급되어 왔던 한민족 전기의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천기, 지기, 인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시스템은 서울상공의 차원간 공간에 존재하는 메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하부에는 상층부, 중간층부, 하부층위가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에너지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차원간 공간이라는 조금 낯설은 용어가 나왔죠. 간단히 개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은 우주에서 보면 영혼들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성인데요.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은 에너지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이라고 한다면 하늘은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의 세계이고 보이는 세계인 물질 행성, 땅은 낮은 진동수의 에너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는 진동수의 차이에 따른 진동수의 영역, 즉 차원이 존재하고 이런 차원간 공간에 있는 무형의 기계장치 시스템을 통해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인 하늘의 전기가 낮은 진동수의 세계인 땅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무형의 기계장치가 앞에서 설명드린 한반도의 상층부, 중간층위, 하부층위에서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센터인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반도의 전기와 한민족 정체성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에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세 개 층위의 에너지 센터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층부는 네 가지 방향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센터가 있는데 북쪽은 백두산 상공, 남쪽은 한라산 상공, 동쪽은 동해바다 상공, 그리고 서쪽은 서해바다 상공에서 한반도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중간층위에 존재하는 에너지 센터를 살펴보면 북쪽은 낭림산맥, 남쪽은 태백산맥을 통해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 지역에 하늘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고 그 아래 하부층위에는 많은 숫자의 에너지 센터가 북한과 남한 지역에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설치되어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해 왔습니다. 영해가 아닌 한반도 내의 지역에서 북한 지역에 있는 백두산 부근의 에너지 센터는 백두산 천지 상공에 천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에너지 센터가 있고 백두산 주변의 땅 속에는 지기를 공급하는 12개의 에너지 센터가 있으며 주변 3곳에 인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한 지역에는 한라산과 태백산맥에 남한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센터가 있는데요. 한라산에는 한라산의 상공과 지하에 존재하고 있는데 천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센터에서 5개의 천기를, 지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센터에서 5개의 지기를, 그리고 인기를 공급하는 대형 에너지 센터에서는 12개의 인기를 인간의 심장으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남한 지역의 중간층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망들을 살펴보면 천기를 공급하는 작은 규모의 에너지 센터가 1개, 지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센터가 3개가 있으며 인기를 공급하는 5개의 에너지 센터가 가동 중입니다. 그럼 한민족인 단지파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하늘에서 공급되었던 한반도의 전기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기질적 특성은 남북으로 분단된
정치적 장벽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남북한 사람들의 정서와 정체성도 이질적인 면이 있죠. 한민족의 역사는 고조선과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가 통일을 이룬 통일신라 시대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 약 5천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근대사의 격동기를 거쳐 한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민족인데요. 남한과 북한의 기질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북한 지역은 북방민족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칠고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유물론에 기반한 공산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의 입장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억압받고 최소한의 생존 환경도 보장되지 않는 짙은 어둠의 물질 매트릭스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남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유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남과 북의 현실을 지구상에 펼쳐진 물질 매트릭스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남과 북의 사상과 이념의 대립, 민족 간의 아픔과 갈등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반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백두산과 한라산, 태백산맥에서 공급되는 전기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산 전기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백두산의 전기를 받고 살고 있는 북한 지역의 기질은 보통 북방민족의 호전성과 진취적 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질적 특징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 전쟁을 일으키고 타행성과 주민들을 억압하고 공격했던 우주의 카르마를 가진 영혼 그룹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한반도에서는 북한 지역에 그런 영혼들이 태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창조주의 빛으로부터 단절된 채 영혼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에서 짙은 어둠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이면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주적 아픔과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라산 전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최남단에서 국가의 영역을 정하는 역할. 두 번째는 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념과 정신을 형성하는 역할. 세 번째는 한국인들의 잡초 같은 강한 근성의 에너지. 넷째는 수많은 외세의 침입에 저항하고 이겨내는 에너지. 마지막 다섯째는 창조주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진 천손민족 단지파의 순수성과 자긍심의 에너지를 한라산 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반도 남한 지역 에너지 공급망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태백산 전기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랑으로 상징되는 한민족의 한의 에너지인데요. 아리랑 노래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죠. 한나는 아리랑 고개라는 노랫말처럼 한민족의 정서와 감정에 스며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백산 자락에서 유래한 정선 아리랑이 금방 떠오를 겁니다. 두 번째는 이념과 사상으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에너지인데요. 북쪽은 낭림산맥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남쪽의 태백산맥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에너지로 작용된 것인데 조선시대의 극심한 당쟁이나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6.25 전쟁과 남한 내의 좌우 이념 대립으로 나타난 에너지의 뿌리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결사항전의 에너지입니다. 외세의 침입이나 국가의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태백산맥에서 공급되는 결사항전의 에너지로 한반도는 위기를 극복해왔던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한민족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정서에 숨어있는 천손민족의 자부심과 배달민족의 자부심, 단군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하늘의 전기가 한민족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와 같이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인의 기질과 특성은 하늘에서 한민족으로 태어난 영혼들에게 공급해준 하늘의 전기인 천기, 지기, 인기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한반도에서 선천어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신문명의 시대, 후천의 시대를 열어갈 한민족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창조제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진 영혼 그룹들인 단지파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단지파는 영이 탄생될 때 창조주 18차원, 18단계 창조주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품고 있는 특수 영혼을 말하는데요. 단지파의 역할은 대우주에서 창조주를 대신하여 대우주의 정신문명을 펼치는 영혼 그룹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순수한 에너지를 가진 단지파가 가장 많이 태어나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단지파의 맥은 한반도 남한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한반도의 남한 지역이 천손민족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했을까요? 짙은 어둠 속에서 우주적 카르마를 해소하고 있는 북한 지역은 새로운 정신문명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의 에너지인 영의식을 가지고 물질세계에 태어난 영혼들이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 생명의 진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빛의 중심은 한반도 남한 지역에서 펼쳐지는 것이 우주의 순리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남한 지역에서 한라산의 전기와 태백산의 전기를 받으며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고난의 역사를 써내려온 한민족 단지파는 하늘의 특별한 소명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지구의 행성은 대우주의 진화 관점에서 본다면 대우주의 7주기를 여는 종자행성, 실험행성이라고 합니다. 대우주의 종자행성, 실험행성인 지구에서 단지파는 창조주의 뜻과 의지를 담아 처음 지구행성 문명을 펼치기 위해 지구행성에 들어왔고 그 하늘의 계획이 바로 한반도 지역 한민족 단지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의 순수 에너지를 가진 영혼 그룹인 단지파에 의해 한반도는 지구행성에서 선천의 시대의 지구 물질 문명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며 후천의 시대에는 새로운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한반도는 원시반본의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원시반본의 뜻은 시원을 살펴서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니까 한반도는 지구행성의 문명이 처음 시작된 곳이며 한반도는 지구행성의 문명이 종결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반도는 새로운 정신문명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며 태초의 창조주의 언약이 집행되는 신성한 땅입니다. 이것이 한민족을 천손민족이라 하는 이유이며 한반도가 후천시대의 중심이라 하는 이유입니다. 창조주의 순수한 빛을 가지고 한반도에 내려온 단지파의 맥은 한반도에서 극한 어둠의 체험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살고 있는 북한 지역이 아닌 한반도 남한 지역에서 창조주의 뜻과 의지를 펼쳐가게 되는 남한 지역에 하늘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창조주의 뜻과 의지에 따라 하늘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에게 천손민족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늘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던 것입니다. 후천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하늘이 숨겨놓은 한민족의 비밀이 아무도 모르게 한반도의 남한 지역에서 한라산의 전기로 태백산의 전기로 한반도와 한민족 단지파 가슴속에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지구 차원 상승, 개벽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에 의해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전기인 천기, 지기, 인기가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강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에 의해 선천의 시대가 지나가고 후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후천의 시대는 창조주의 뜻과 의지가 펼쳐지는 시대이며 후천의 시대는 천손민족인 한민족 단지파의 시대입니다. 한반도는 지구 행성의 역사에서 선천의 시대를 마감하고 후천의 시대가 시작되는 약속의 땅이었으며 한민족은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열어갈 하늘 사람들이 한반도에 태어나 살고 있는 천손민족입니다. 하늘은 한반도와 한반도에 태어나 살고 있는 한민족에게 하늘의 전기인 천기, 지기, 인기를 에너지로 공급하여 한민족의 정체성과 기질,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지켜올 수 있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드린 후천의 시대, 한민족의 비밀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느껴지셨는지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한국인들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담겨있는 한민족의 정체성, 천손민족의 자부심과 긍지가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간직되어 온 한민족의 정체성과 천손민족, 단지파의 에너지가 꿈틀거린다면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서 예정된 하늘의 뜻과 의지를 펼치기 위해 준비된 하늘 사람이며 빛의 일꾼임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긴 잠에서 깨어나 하늘에서 서약한 신성한 언약을 내면에서 찾으시고 스스로 시절진연의 문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